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3일기업공사 주주 여러분들. 저는 3일기업공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우리 3일기업공사 많은 분들이 유승민 관련주로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테마에 좀 편입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냈던 종목이죠. 근데 뭐 사실 유승민보다는 저는 오늘 이 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3일기업공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원래 이 회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도급공사를 통해서 건축과 토목 부분에서의 매출을 내고 이 매출이 잡혀서 이 회사의 존립을 향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건설업 안에서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금리 인하가 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건설주와 이 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사 이슈 함께 보기 전에 저는 이 건설사 매매할 때 이 세 가지를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주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향후에 이 외형 성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주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원가율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수주를 많이 갖고 오더라도 원가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원가율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금리, 경제적으로는 요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주와 원가율 관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금리에 대해서 함께 보자. 뭐 사실 이 건설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리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이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힘든 이유도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고금리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올라오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폭락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 금리가 이제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점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가 2%대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9월에 뭐 연준의 FOMC를 봐야 되겠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를 나타나게 되면서 예상치가 3%대였는데 어쨌든 간에 하회를 하게 되면서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를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데, 물가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게 되면 최종 목표 인플레이션은 2%라고 미연준이 또 밝히고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초가 제가 알기로는 FOMC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설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제가 해당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금리와 부동산의 매매 상승률에 대한 비교 데이터입니다. 자, 이 주황색 선이 매매 상승률이고 기준금리가 파란색 선이 되겠는데,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매매 상승률이 급하게 꺾이면서 내려가더라. 자, 그러면서 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부동산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미분양 문제도 좀 해결이 되겠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에 대한 건설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이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건설 수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축 허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착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이 부동산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뭐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죠. 그러니까 용이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확장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캐파에 대한 증설, 이것도 다 누가 합니까? 우리 다 건설사들이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누구다?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어서 금리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도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높았던 아파트 거래량이 내려가게 되겠고, 최근에는 이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게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건설 종목마다 조금씩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씩 보인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역시 10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지가 우선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은행이 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더 인하를 따라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 안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하루에 뭐 1억 정도밖에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시장에 지금은 소외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일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이 건설의 착공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이 24년까지는 좀 안 좋고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는 시점이라서 그때의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삼일기업공사 역시 같은 건설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을 가장 많이 키워낼 수 있는 재료는 또 역시 유승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7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선주가 한 2년 전부터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27년이 대선이라고 하면 25년부터 또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4년 올해까지는 그냥 좀 보유자분들이라면 지켜보시던지 아니면 뭐 25년에 다시 한번 보시던지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을 또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